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판테라 캐피탈 쪽에서 나왔던 보고서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판테라 쪽은 2013년도 대비부터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때도 비트코인 가격 65달러 때부터 계속 뭐 관심을 좀 가져왔다라고 하고 있고, 관리 자산은 42억 달러와 펀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벤처 투자 비중도 가지고 있고, 초기 토큰 투자도 꽤 많이 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토큰 부분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도 볼 수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몇 가지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들어봤던 뭐 1인치나 앵커나 뭐 그 다음에 아비트럼이나 뭐 등등, 뭐 비트코인도 뭐 투자를 했고, 비트스탬프 뭐 이런 쪽도 보이고, 서클도 보이고, 뭐 여러 군데 있다가 뭐 이것저것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에리스 X 부분에 대해서도 뭐 또 투자를 했다라는 것도 또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아무튼 뭐 이런 포트폴리오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은 뭐 보고서 내용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6월 30일자 기준점으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핵심은 투자 시장에 따른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DAT 시장 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약자입니다.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시장이 이제 왜 변경이 되었냐라는 걸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스트래티지가 보여지고요. 이거 보면 이제 주식 쪽으로 좀 이야기가 많이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MSTR 좀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SBET 요즘 많이 들리고 있죠. 그 다음에 비트마인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좀 많이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서클도 이번에 이제 최근에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거래소 기반 코인베이스나 뭐 로빈후드나 이런 쪽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지칭하는 건 말 그대로 디지털 에셋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있는 이제 그런 쪽이 요즘에 좀 더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다. 25년도 기반으로 본다라고 하면 스트래티지나 그 다음에 메타플래닝이 이제 거의 10배 넘게 올라왔다라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비트마인의 톰리라는 분이 여기에 이제 또 같이 소속이 되면서 또 많은 또 어떻게 보면 주목을 또 받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고정관념도 어떻게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있는데, 나의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어떤 특정 결과물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모두 다 안 될 때 내가 된다라고 하면서 베팅을 하면 엄청난 큰 수익에 있는 비중을 내가 다 독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게 실패를 했었을 때는 완전히 이제 좀 회복하기가 어렵겠죠. 특히나 사회적으로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는 누구나 불가능하다라는 걸 가능하는 그런 형태까지 시간적인 여유와 기다림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큰 베팅을 하는 게 바람직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심리적 인내와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매번 그 심리가 계속 본인을 갉아먹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여유 있는 그런 자금과 시간과 그 다음에 심리적 인내심이 이런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형태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연습을 더 늘려가면서 그런 부분을 먼저 잘 기본 베이스로 잘 채워나가는 형태로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제가 매번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있는 이런 형태가 왜 이렇게 흘러가냐라고 보게 되면 이제
대충 저는 요즘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주식 시장하고 요즘에 이제 코인 부분에 있는 정책도 많이 밀어준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이 규제에 있는 이 툴이 생각보다 강도가 주식의 하위 호환 규제 부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이 자산 가지고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금융 움직임이 있을 것인데 그걸 이제 사전적으로 조금 더 불편해하니까 좀 더 접근성 있게 더 모으기 편한 형태로 대신해 줄 수 있을 만한 중개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 동향과 하반기 동향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분위기는 이런 쪽으로 좀 더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제가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나 비트코인 가지고 수익성이 여러분들의 만족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레버리지를 자체적으로 쓰고 자체적으로 내가 준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보관을 해서 나의 가치 부분이 조금 더 접근성 있고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주식시장에 좀 들어오는 형태로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에게도 양극화가 좀 생길 것이고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구입할 수 있을 만한 채널이 다각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수와 거의 이제 흡수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수가 많이 밀리거나 이런 뭐 지수가 생각보다 경기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코인도 더 많이 밀리는 그런 작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의 마켓이 여기서 이제 BTC 마켓이 있고 테더 마켓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기 이제 나스닥 마켓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 하나가 보이지 않게 숨겨진 마켓이 이제 들어가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우리가 흔히 배웠던 대로 나스닥 마켓이 만약에 크게 밀리게 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저런 형태로 이제 지지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모아가려고 하는 알트코인들의 색깔도 좀 다를 건데 여기서도 이제 그 마켓이 하나가 밀리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조금 변화를 주겠죠, 유동적으로. 그러면 한 번의 가중이 더 많이 밀리게 되고 거기에 생태계에 있는 쪽은 더 많이 밀리겠죠. 그러니까 세번 타격을 받아서 더 많이 밀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알트코인을 매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두 가지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행량이 무한이다 보니까 발행량의 무한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요소로 어느 정도씩 단계별로 모아갈 수 있을 만한 로드맵과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을 스트래티지와 이제 비슷하게 똑같이 맞출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잘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역량을 갖출 수 있을 만한 엄밀히 따지면 재무 책임자가 그 정도에 있는 스킬이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라도 틀어졌을 경우에는 계속 풍차 돌리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치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 회사적인 측면에서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뢰도가 코인에서도 보게 되면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말로서는 우리는 뭐 더 이상 많은 물량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던지고 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많이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해당에 있는 나스닥 안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과연 약속을 잘 지켜줄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매입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려워졌을 경우에는 매도를 할 확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스트래티지는 장기 기간 동안 자기가 보여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신뢰감을 토대로
계속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증명을 해 주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그걸 증명을 해낼 수 있을지가 저는 좀 궁금하다라는 측면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정리를 해 드린다고 하면, 고집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고집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기능과 역기능, 말 그대로 고집을 부리는 형태가 장기 투자로 갔었을 때는 나쁘진 않지만, 물론 사기성이나 뭐 특정에 있는 이게 이제 기초자산이 계속 우상향이 보이지 않는 것을 투자하는 건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미리 이제 밑밥을 깔아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고집을 현명하게 한다라는 것은 또 반대로 투자의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두면서 장기 투자할 때는 고집을 부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돈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등한시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만 빼고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결과값을 지난 8년 동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혀 시장이 변화했던 부분을 잘 추정을 해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 수익률은 당연히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더라도 오히려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아니면 수익률은 반감되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잘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